너무 기초적인 거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 아까 중간에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했을 때 프레임워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 그, 그, PHP 근데, 얘기할 때에 드렸던 것 같은데, 맞다. PHP 얘기 말씀하실 때 프레임워크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프레임워크라는 게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프레임, 이제, 뭐,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프레임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MVC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모델 못 들어봐봤어요. 네. 비즈니스 서비스 이제 그 웹을 개발을 하면은 우선 웹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네네. 백엔드 개발자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퍼블리셔가 퍼블리싱한 것을 백엔드와 통신을 하면서 뭐 뭔가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것인데 네.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는 백엔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백엔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백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제 보통 MVC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또 도메인 방식 그런 모델이 여러 가지 생겼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MVC 모델이거든요. 그 음,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쉽게 짤 수 있게끔 이미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네.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프론트엔드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고 그걸 이제 백엔드에다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럼 백엔드에서 그걸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음, 제일 처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았을 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주는 이제 웹 파라미터를 받아주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컨트롤러가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델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화면에서 이제 이 사용자가 맞는지 틀린지 뷰한테 그걸 전달하는 그걸 이제 MVC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하기 쉽게끔 분리를 네. 이미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음, 만들어져 있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첫 라인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제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걸 뭐 아키텍처들이 이제 네. 작업을 해주는데 그 아키텍처가 없는 상태고 뭐 이제 일반 그 뭐 아키텍처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라라고 음, 이게 뭐 구조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 구조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발자가 일일이 다시 이거를 만들 필요 없이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그 작업을 쉽게 해주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 우선 이제 뭐 앞으로 개발을 하시거나 뭐를 하실 때 또 지금 이제 진로를 정하실 단계잖아요. 이제 지금 현업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이건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프론트엔드냐, 백엔드냐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또 틀려져요. 그리고 이제 뭐 난 백엔드도 하고 프론트엔드도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그래요. 풀스택 개발자들은 뭐 슈퍼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뭐 전체를 한번 해보는 건 괜찮지만은 우선 본인의 취향에 맞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정하시는 게 좋고 프론트엔드 쪽이 화면을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유저의 UI나 UX를 다루는 쪽이 될 거고요. 백엔드는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싸우고 비즈니스 로직하고 싸우는 사람 이런 검은 글씨만 보는 사람들이겠죠. 화면을 안 보고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맞는지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아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jQuery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네. 제가 그 리액트를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아, 예, 두 개 예.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은 리액트를 하십시오. 아, 리액트가 네. 우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jQuery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아, 네. 현재는 예, 리액트가 우세고 리액트를 공부하시면 네이버를 가실 수 있고 뭐 이제 과장돼서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지만은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네. 리액트 하시는 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스타트업을 이제 뭐 저도 스타트업에 있긴 하지만은 저희도 이제 리액트 사용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에서 내놓은 플루터라는 이제 또 개발 언어가 있는데 뭐 아직 유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리액트가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으면은 그 플루토라는 애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플루토는 이제 막 시작을 한 언어고 리액트는 이제 좀 됐죠. 근데 리액트도 그렇고 플루토도 그렇고 모든 그 뭐 안드로이드나 iOS나 웹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고 전부 다 배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플루토라는 거를 지금 이제 이쪽으로 바꾸는 분들도 약간씩 있는데 뭐 공부하는 아직 실제 현업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단계이긴 한데 구글에서 만든 게 만약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쪽에 뭔가 정책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는 리액트는 반응이 늦어요. 리액트가 그 정책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플루토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쪽이 우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리액트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희가 일단 HTML을 만들었고 CSS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르는 이제 PHP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혹시 네네. 그런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좀 다른 걸 좀 어, 먼저 해야 될 건지. 지금 순서가 맞고요. 디자인 끝나고 지금 퍼블리싱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제 CSS 하고 있고 아직은 네네. 자바스크립트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 예. 네, 우선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하시고 지금 세 분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세 분이서 전부 다 같은 곳을 바라보시지 않고 이렇게 각자 좀 분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세 분인지 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한 분만 퍼블리싱과 CSS, HTML,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고 어차피 다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 그걸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본인이 만든 거를 한번 리뷰를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설계를 MySQL을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 못 잡으셨잖아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일단 PHP는 친구 한 명이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제가 네네.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예.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뭘 공부하면 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퍼블리싱 하시는 분이 자바스크립트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선 jQuery라는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퍼블리싱 하시니까 부트스트랩도 같이 이제 CSS 하실 때 네. 부트스트랩을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조금 인턴을 하다 왔는데, 그 회사에도 네네. 개발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셨는데, 금방 한번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업무가 화면의 그 UI를 구성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백엔드는 그 뒤에서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는 그런 걸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한 번은 그 프론트 그 작업을 외주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네네. 그게 돌아왔을 때 그게 다시 그 작업품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회사로부터. 근데 그 회사에서 딱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말끔하게 그 구성이 돼서 네. 왔는데 그걸 코드 쪽을 까보니까 완전 엉망이 돼서 왔다고 그 아,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겉으로만 단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코드 쪽도 그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요. 예. 그러면 프론트 개발자 쪽도 어느 정도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백엔드에 대해서는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요. 네,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둘이서 약속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그 포맷으로 데이터를 줘요. 뭐 이제 네, 자바스크립트를 쓰시고 jQuery를 쓰시면은 네, AJAX라는 이제 백엔드하고 통신하는 걸 만드시게 되거든요. 네.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걸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엉망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그 에이젝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네네, 그렇죠. 발생한 걸로, AJAX에서 데이터를 네, 받아서 처리하는 네,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 아직 공부도 모르지만 저는 실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주로 만들고 싶었던 쪽이 앱 개발 쪽이거든요. 그 아, 중에서도 예. 이제 자바를 제일 하고 싶은 쪽인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분업을 아까 추천드렸다시피 한 명은 PHP, 한 명은 뭐 데이터베이스, 한 명은 뭐 자바스크립트 약간 이런 jQuery 쪽으로 이제 하기로 이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건데 혹시 지금 네.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앱 개발에서 실무에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앱은 네, 분리돼 있어요. 이제 뭐 아셔야 되긴 하지만은 앱을 네, 개발하신다는 거는 프론트엔드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를 다 주고받은 거를 앱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없는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그 서버 통신을 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앱 안에서 네, 그런 이제 그런 앱은 개인용이겠죠. 이제 뭐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놀 수 있는 앱 이런 걸 개발을 할 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뭐 앱 개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오픈 API, REST AP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RESTful A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네,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하고 둘이 통신하는 어떤 규약이에요. 그 API라는 걸 백엔드에서 만들어주면은 그 데이터를 네. 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을 하시는 분은 그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될 것 어,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로그인이나 그런 기능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그럼 전부 어디에 저장돼서 있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호출돼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우선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 네. 데이터베이스랑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것은 백엔드에서 처리를 하고요. 백엔드가 처리가 끝나면 그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해 줘요. 아, 어플리케이션에. 그럼 그 API를 받아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앱에서 서버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그 REST API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겠죠.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끝나면은 다시 이제 요청에 대한 결과를 주는데 이때 이제 보통 제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옛날에는 XML도 사용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제이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혼자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긴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긴 네네네. 한 거죠? 네.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SQLite라는 네. 이제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네. 사용을 해가지고 뭐 네.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뭐 게임 음,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캡스톤에서 앱을 만들 건데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 분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영원이네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몇 명이 그 한 조지? 저희 네 명이 한 조고 아, 저희는 자료조사가 많아서 자료조사 한 명이랑 디자인 한 명이랑 이제 코딩 음. 두 명을 짰는데 그렇게만 짜고 아무것도 시작을 못 했거든요. 그 몰라서. 어떤 앱인지 1분 안에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래야 저기 아, 역할 분담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저희 앱이 약간 음식을 추천해주는 그런 앱인데 약간 주변에 있는 상점도 알려주고 그냥 가공식품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칼로리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알려주고 약간 추천을 해주는 취향에 음. 맞게 그런 건데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아, 그래, 않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 추천하고, 네네 뭐 지도 좋은 네 음식, 나쁜 음식,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하는 거지. 그래서 네 네 명이서, 지도도 어, 들어가고 음, 네네 그래, 그래. 그, 저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여쭤보는 거잖아. 네, 그리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지 초반이라서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어, 건데 네. 우선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앱 쪽을 한 분이 맡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를 개발하시는 이제 서버 쪽 개발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될 거고 그분이 이제 서버 개발하시고
API를 만드시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고 비즈니스 로직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 쪽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선은 이제 파트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는 우선 앱의 어떤 화면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화면 설계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하시고 백엔드랑 분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 쪽은 당연히 이제 뭐 또 언어가 들어가겠죠. PHP로 할 거냐, 자바로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쓸 거냐, 마리아를 쓸 거냐, 오라클을 쓸 거냐, 이런 걸 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 지도 관련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고,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소스를 오픈하는 곳이에요. 뭐 실제로 구글도 여기서 소스를 오픈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오픈하고 있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오픈 소스의 어떤 이제 뭐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본인들이 만드시려고 하는 앱이 아마 여기서 찾으시면은 있을 거예요. 예. 그 앱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떻게 소스를 만드는 게 좋을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선 개발자로 뭔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남의 소스를 우선 많이 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스 코딩을 했는지가 그걸 많이 보고 분석을 하고 본인이 코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해보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소스를 사서 실제로 사가지고 이제 뭐 오픈 소스도 좋긴 하지만은 사서 보기도 해요. 제가 주로 사서 보는 데는 여기 이제 소스 여기 들어가시면은 모든 또 언어의 소스들이 다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푸드 관련 앱을 만드신다. 그럼 여기에 이런 앱들이 있겠죠. 뭐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얼마 안 합니다. 20달러. 투자를 하셔가지고 사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여기는 이제 얘는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리액트, 아이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뭐 안드로이드 소스만 원하시면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쪽만 확인을 해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찾으시면은 뭐 예약 시스템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뭐 푸드 딜리버리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다 그래도 백엔드 쪽은 별도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파는 거는 뭐 앱에 대한 전체 소스이긴 하지만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레귤러랑 스탠드. 혼자서 하실 때는 뭐 레귤러로 사시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사거나 내가 배포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비싼 걸로 사시면 됩니다. 혹시 이걸 사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앱스토어에 올릴 때 뭐 네, 그 뭐 어떤 저작권이나 뭐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앱을 보통 사든 본인이 만들어서 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든,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만 공개를 하시면 되고요. 사서 했다라는 건 표시가 안 나요. 다 예.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무에서 오래 개발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어쨌든 나중에는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사실 토익이 조금 모자라서 토익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단 지금 컴퓨터 언어도 급하고 그런데 약간 신입 사원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게 인턴들을 마주할 때 약간 어떤 거로 얘는 약간 쓸만하겠다라는 걸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되게 주관적이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다 틀릴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중요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본인의 열정을 중요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뭐
의지, 본인의 의지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정말 뭐 들어와서 그냥 네. 의지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의지가 있다라면은 다 되지 않을까. 개발이라는 게 또 남들도 다 하는데 못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앱 쪽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는 네. 그 아이폰 쪽을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오. 아, 네, 얼마 전에 iOS를 몰라가지고. 네. 네, C 쪽인데 얼마 전에 네. 그 카카오에서도 대규모로 iOS 뭐 1년 이상 경력자 뭐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안드로이드가 개발자가 많이 늘었다가 현재 네. 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드로이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제가 이제 개발자로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 21,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개발이 재밌어요.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이제 데서 해마다 제가 지루하지 말라고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또 공부해라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로 지내시려면은 진짜 해마다 개발 언어가 바뀌고 해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해마다 뭐가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많이 기르시고 그 다음에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쫓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이제 각오. 네. 저는 제 꿈이 죽는 날까지 개발을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개발자로서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